일어나 봅시다. 우리 좀 갈 길이 많이 남아서 부지런히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종결표현, 인용표현 봤는데 그 옆에 몇 페이지? 123페이지에서 자, 요 이야기만 좀 보고 갈까요? 자, 123페이지에서 5번. 5번 하나만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써보자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직접 인용입니다. 장미가 정말 예쁘구나 라고 했는데요. 얘를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누나는 장미가 정말 예쁘다고 말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선생님 굳이 안 써도 되죠? 자, 그리고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에는 인칭도 바뀌고요. 인칭하게 되면 뭐야? 1인칭이냐 2인칭이냐 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무엇도 바뀌어요? 지시 표현도 바뀌고요. 높임 표현도 바뀌고 또 무엇도 바뀐다? 시간 표현, 또 종결 표현 등도 바뀔 수 있다. 꼭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니야. 그지? 꼭 바꿀 건 아니고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들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종결 표현들이야 그렇게 여기서는 당장 문제될 건 없어요. 뒤에 이제 높임 표현에서 조금 문제될 게 생깁니다. 거기 가서 다시 볼게요. 자, 우린 뒤로 좀 넘어가 보자. 문제들 쭉 있는데 여러분들은 바로 126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126쪽으로 가볼게요. 자, 126쪽. 자, 126쪽 가보면 높임 표현 관련해서 이것도 역시나 중학교 때 좀 했던 아이들이지, 그지? 했던 아이들이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높임 표현입니다. 먼저 높임 표현 이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화자가 자, 일단 높임 표현할 때 잘 잡아야 될 건 화자입니다. 화자가 어떤 대상 요 대상은요.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대상이 자, 여기 있네요. 밑에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정리할게요. 자, 요 대상이 상대. 그러니까 누구겠어? 청자요. 자, 주체 누구겠어요? 주어요. 자, 객체 그럼 누구다?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하는 아이입니다. 자, 이런 애들이 대상이 돼요.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높고 낮은 정도. 자, 높일 때도 있고요. 또는 낮출 때도 있는 거야. 그지? 높고 낮은 정도를 언어적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야, 봐봐요. 언어적으로 구별하지 않는 방법도 있을까? 있죠. 자, 사실은 언어적으로 구별하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뭐 하면 돼요? 표정으로 보여주면 되죠. 그죠? 왜 그런 거 있잖아. 어떤 사람이 너희를 이렇게 눈빛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딱 봐도 쟤는 나를 낮추어 보는구나 라는 느낌 들 때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긴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건 어차피 문법 시간에는 얘기 안 해. 중요한 건 뭐야? 언어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이나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야 돼요. 자, 이때 방금 얘기했던 대로 뭐가 있더라? 상대 높임과 같은 대상으로 우리는 세 가지 높임법을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나누는 방법 중에 첫 번째 상대 높임법을 보는데요. 상대 높임은 상대방과 관련이 있어요. 상대방은 누구다? 청자라고 방금 얘기했었지, 그지? 말을 듣는 상대방입니다. 그래서 청자를 높이거나 또는 낮추기도 해요. 자, 지금 뒤에 있는 객체나 주체 높임법은요. 높이는 방법만 얘기했지 낮추는 방법은 잘 얘기를 안 해. 그런데 상대 높임법은 말 그대로 뭐가 있다? 상대 높임에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등급. 등급이 있다는 얘기는 뭐야? 높이더라도 아주 높이는 것도 있고 적당히 높이는 것도 있고 낮추더라도 아주 낮추는 것도 있고 적당히 낮추는 것도 있고 맞습니까? 그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조금 귀찮아요. 귀찮을 뿐더러 하나 더. 자, 상대 높임은 종결 어미를 가지고 만들어요. 자, 그럼 종결 어미 그러면 우리 방금 했던 거잖아. 종결 어미는 문장의 형식 요거 결정한다고 그랬잖아. 그지? 어떤 형식이요? 의문이냐 아니면 감탄이냐 뭐 이런 것들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요 종결 어미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는 거지. 그지? 문장의 종류 문장의 형식을 결정하고 동시에 또 무엇도 결정해? 여기서 얘기한 대로 상대 높임도 결정해요. 자, 종결 어미는 문장에서 빠질까요? 아니면 매번 있을까요? 자, 문장의 형식을 결정하는 거라고 그랬어. 그럼 모든 문장의 종결 어미는 있다 없다?
서술어가 용언의 형태로 나타나기만 한다면 종결어미는 그냥 있어야 돼요. 그치? 맞습니까? 왜요? 종결어미는 문장의 형식 결정하는 거라며. 맨 마지막에 와가지고 문장이 의문인지 감탄인지 뭐 이런 것들 알려주는 거야. 언제나 나타납니다. 그래서 곤란한 게 상대 높임을 봤더니 여기 나오는 요 단계들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게 뭔데요? 문장의 종류죠. 그죠?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이라고 하는 앞에 봤던 5가지 문장의 종류 있잖아. 문장의 형식. 그 아이랑 또 하나가 요렇게 있는, 이거 안 나와라. 요렇게 있는 문장, 높임의 등급이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얘들은 높임의 등급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얘들은 등급이 있는 거고, 얘들은 종류, 문장 종류가 달라지는 거야. 그지? 의론 형태로 구분해야 되니까 외울 게 이만큼 있는 거지. 많은 거야. 자, 하지만 우리는 요렇게 좀 잡아낼게요. 자,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해요, 해인데, 자, 요렇게만 나눠보자. 그냥 오, 게, 라, 요, 해. 이렇게만 좀 암기를 하자. 오게라, 해, 오게라, 요, 해. 이렇게. 왜요? 어차피 하십시오. 하로 시작하는 거 다 똑같고 다 비슷비슷해. 근데 여기 가장 높은 것부터, 아주 높은 것부터 시작해서 자, 그냥 비격식체의 두루 낮춤까지 그냥 등급의 단계를 이런 순서로 좀 외워두자는 거야. 하십시오는 여러분들 제일 앞이라서 십시오입니다. 십시오. 십시오의 5예요. 십시오의 5. 그 다음 하오는 5. 자, 여기까지는 뭐다? 높이입니다. 자, 하계체, 해라체요. 얘들은 낮춤입니다. 자, 정리해. 석종이 정리하면서 보자. 요 위에는 높임이고요. 요 밑에는 낮춤이에요. 자, 해, 요는 누가 봐도 높임이죠? 얘는 낮춤이요. 높임과 낮춤으로 일단 나누면서 오, 게라, 요, 해 이렇게 해서 순서를 좀 정해놓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리고 다시 종류를 나눠봤더니요. 격식체와 뭐가 있더라? 비격식체가 있대요. 자, 오른쪽에 있으니까 거기서 볼게요. 자, 격식체와 비격식체입니다. 자, 격식체는요. 자, 격식체 어떻더라? 공식적인 관계. 그러니까 가장 정중한 거야. 밖에 나가서 너희들 왜 공적인 자리들 있잖아. 학생회 활동 뭐 이런 거 할 때는 다 뭘 쓰면 돼? 격식체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의 나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대우하는 말인데요. 이게 문제는 이거예요. 심리적 거리감. 자, 고개 들어볼래? 쌤이 와이프랑 여전히 존대를 쓰거든요. 결혼하고 10년 지났는데 쌤이 와이프랑 동갑이에요. 처음에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서 이제 미래 계획을 좀 세우잖아.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이제 약속을 했어. 웬만하면 존댓말 쓰자. 왜냐하면 동갑이다 보니까 말을 놓기 시작하면 이건 거의 친구잖아. 그러다 보면 말이 좀 이렇게 험하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존댓말 쓰자라고 했고 뭐 자연스럽게 존댓말을 써왔어요. 보통은 어떤 존댓말 정도냐 하면 하십시오체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고 뭘 많이 쓰느냐? 해요체 정도 많이 씁니다. 자, 왜요? 해요체는 이런 성격이 있거든요. 비격식체야. 어떤 거? 사적인 상황에서.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친밀한 표현. 요것들 하는 게 해요체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는 언제나 밥 먹었어요? 뭐 잠은 잘 잤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그럼 와이프도 나한테 먹었어요. 뭐 이러면서 얘기해요. 먹었다. 뭐 이런 거 안 해요. 잘. 가끔 그럴 때도 있긴 한데. 제정신 아닐 때 뭐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해요체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싸움 비슷한 게 비슷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내가. 와이프는 그냥 해요체 하고 있는데 나 혼자 하십시오체로 바꿨어. 되게 기분이 나빴거든요. 내가. 와이프 어떤 말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내가 그러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와이프도 같이 기분이 나빠지는 것 같더라고. 왜? 하십시오체를 쓰면 격식체잖아. 그지? 아주 높이는 거. 나쁜 거 아니거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감 만들어내고요. 얘는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하는, 즉 다르게 말하면 친근감을 만드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왜 학교 선생님이나 엄마나 윗사람들에게 보통 해요체 많이 써요. 특히나 여학생들이 그런 거 많이 씁니다. 남학생들은 군대 갔다 오면 하셨습니까? 뭐 이런 거 많이 쓰죠. 아직 안 갔다 와서 모르죠? 조만간 갈 텐데 멀지 않았어요. 예전에 보통 남학생들이 군대 가서 처음으로 혼나는 경우, 말 때문에 혼나는 경우가 이런 것 때문에 혼난대요. 요즘도 아마 그럴 텐데 군대 가면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까? 와 같은 흔히 말하는 단아가를 써야 되거든요. 많이 들어봤죠? 예전에 선생님 동기 중에 한 녀석이 군대를 딱 갔습니다. 굉장히 일찍 갔거든요. 1학년도 안 마치고 군대를 갔어. 그래서 얘가 첫 휴가를 나왔는데 난 바본 줄 알았어요. 그 자식. 휴가 나와서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막 할 거 아니야. 걔가 또 동기 중에 처음으로 군대 간 애니까 얼마나 궁금한 게 많냐. 그지? 동기 여자애들도 그렇고 막 불쌍하기도 하고 걔가 일찍 갔으니까. 그래서 죄다 모여가지고 걔한테 막 물어봤어. 야, 군대 갔다 오니까 가니까 어때?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 재밌는 사건이 있었어요. 얘가 행정반에서 일을 했대요. 행정반에서 뭐 하냐면 보통 이렇게 전화 받고 사무 처리하고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업무 보고. 근데 얘가 행정반에서 일하다가 전화를 딱 받았습니다. 근데 전화가 군 전화는 잘 안 들려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 전화기는 후져가지고 잘 안 들립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던 거야. 그럼 보통 우리 뭔가 잘 안 들리면 뭐라고 하죠? 무진아 뭐라고 하니? 잘 안 들려. 어떤 상황이? 이렇게 들려요. 그럼 뭐라고 할래요, 무진이? 빨리 해봐. 계속 이러고 있어가 들릴 때까지 가만히 있기. 그거 안 되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여보세요라고 하고 싶은데 이등병 때니까 여보세요 요자 쓰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할게요? 여보십니까? 라고 당당하게 떠든 거예요. 근데 덕택에 이 녀석은 우리한테 휴가 나오는 그때까지 그리고 한동안 일병 때까지인가 별명이 여보십니까 였대요. 여보십니까? 그러면 이제 대답하면서 막 쫓아가는 거야 아마. 왜 그 별명이 붙었게요? 상대방이 누구였냐면 옆 부대 중대장인가 뭐 그랬거든요. 중대장이 이제 우리 부대 중대장한테 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자기 부대 중대장한테 얘기할 게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이 자식이 여보십니까 하니까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중대장한테 얘기를 한 거죠. 야, 네 부대 그 걔 누구니? 전화 받은 애. 걔가 여보십니까?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중대장까지 아는 아주 훌륭한 친구가 됐죠. 그만큼 말하기 관련해서요. 종결 표현들 되게 중요한데 특히나 뭐요? 여기 있는 것들. 자, 다시 좀 볼게요. 자, 하십시오 관련해서 상대 높임 관련해서요. 상대 높임 관련해서 우리가 꼭 몇 가지 요건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나머지 아이들은 여러분이 봐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특히나 뭘 중심으로 보면 되느냐? 자, 여기 있는 하십시오부터 시작해서 헤라체는 다 명령형의 문장의 종결 표현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죠? 자, 그러니까 명령형은 외울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없을 것 같지만 하나 외울 게 있어요. 가구려. 가구려는 뭐다? 하오체의 명령형입니다. 구려. 또, 이 구려가 붙는 게 하나 더 있네요. 가는 구려. 가는 구려. 자, 얘는 감탄형이야, 그지? 감탄문에서의 뭐다? 하오체입니다. 얘네 두 개는 조금 기억을 해두세요. 채워넣기 조금 힘들 때가 있어. 자, 그리고 조심할 거는 구려는 그렇게 안 쓰겠지만 구료가 아닙니다. 구려예요. 그죠? 당연히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알겠지만 구려, 구료 그러면 뭐가 된다? 냄새나요. 뭐 이런 뜻이에요. 야, 이거를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맞춤법. 자, 나머지 아이들은 여러분이 그나마 하기 좋죠. 됐습니까? 요 등급 단계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 좀 잘 보아두시고요. 특히나 조심할 것. 여기서 단계 중에 제일 조심할 게 하계체입니다. 하계체는 높임입니까? 낮춤입니까? 여기로 가야 보여요? 하계체는 낮춤이에요. 자, 누가 누구에게 보통 쓰나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 장인어른이 나한테 뭐뭐 하게 뭐 이렇게 많이 쓰십니다.
응? 낮춰서 하는 말이야. 낮은 사람에게 하는 말인데 왠지 대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죠, 그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계체 조금만 조심. 얘는 뭐다? 낮춤이다. 됐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요. 자, 여러분들 헤라체하고 해체 구분 어떻게 해요? 명령형에서는 너무나 간단한데 다른 것에서는 이렇게만 구분하면 돼요. 해체 같은 경우는 해, 요체가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뭘 붙이면 돼? 요를 붙일 수가 있지, 그지? 해체에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요를 붙일 수 있어요. 가에다 요 붙이면 가요. 뭐 가지에다 요 붙이면 가지요. 이런 거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뭐는 안 돼요? 헤라체에서 해요체로 바뀌는, 즉 헤라 뒤에는 요를 붙이면 되는데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간다요, 가냐요, 가니요 이런 거 안 되잖아, 그지?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헤라체와 해체 좀 구분하자. 됐습니까? 그것까지만 확인할게요. 자, 우리는 다시 내려갑니다. 자, 두 번째 높임법은 주체 높임법이에요. 자, 주체 높임법은 누구를 높이는 거라고요? 서술의 주체. 대부분 뭐다? 주어다. 누구를 높인다? 주어. 자, 석종아, 주체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뭐다? 주격, 조사, 깨서. 자, 조사에 의한 방법 깨서가 있고요. 자, 어미, 그중에도 선어말 어미에 의한 의시를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얘네 두 개, 깨서와 의시, 요거 붙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 특수한 어휘도 있어요. 특수한 어휘도 있는데 요 특수한 어휘는 자, 아래 내려가서 하나만 더 보고 올게요. 객체 높임에도요, 특수한 어휘라는 말이 나오지, 그지? 요 특수한 어휘와 구분하기 위해서 자, 일단 너희는 요걸 암기를 하셔야 돼요. 객체 높임에 있는 특수 어휘, 뭐 이렇게 보면 뵈다 뵙다 돼 있으니까 6개인데 모시다, 드리다, 뵈다, 여쭈다 뭐 이런 것들 있죠? 맞습니까? 요 아이들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자, 얘들을 암기해 놓고 얘들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밑에 있는 객체 높임의 6개 얘네 빼고 나머지는 몽땅 무슨 높임이다? 주체 높임이다. 이렇게 잡으면 돼요. 자, 무슨 높임이요? 주체 높임이요. 학수야, 알겠지? 뭐만 제외하고요? 모시다, 드리다, 뵈다, 여쭈다 얘네 빼고 나머지는 무슨 높임? 주체 높임. 정리하자. 자, 다시. 그래서 실험 방법에서 깨서를 붙이거나 의시를 붙이거나 특수한 어휘를 통해 실현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할아버지께서 주무신다라는 문장이 있죠? 자, 여기에 깨서도 있고요. 주무신다 있는데 자, 이거 조심해요. 주무시다예요. 자, 여기는 선어말 어미 요거 선어말 어미다 아니다? 요거 아닙니다. 선어말 어미 아니에요. 그냥 주무시다 그 자체입니다. 저 이 비슷한 게 뭐도 있어요? 계시다. 계시다도 계다라는 말 본 적 있어 없어? 없죠. 시가 붙었는데 시가 선어말 어미가 아니야. 얘는 단어 그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죠? 주체 높이면 뭘 높이는 거다? 주어 높이는 것이고 시가 붙거나 깨서가 붙거나 아니면 특수 어휘들이 붙어서 만들어진다. 자, 그런데 요 주체 높임의 유형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직접과 간접이 있는데요. 직간접은 간접 높임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직접 높임은요, 말 그대로 그냥 주체를 그냥 높이면 돼. 주체를 직접 높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 거야? 아버지께서 집에 오셨는데 요 오는 행위를 누가 하는 거야? 아버지가 하죠, 그죠? 아버지라는 놈이 주체야. 오는 행위의 주체. 그러니까 뭐 했어? 높였죠. 어떻게? 깨서도 쓰고 오시다, 오, 시, 얻다의 형태를 해서 여기 시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도 쓰고, 그죠? 이렇게 높이는 거야. 가장 일반적이죠. 이건 그냥 높이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 아래에 있는 간접 높임입니다. 자, 높여야 할 대상에 자, 이제 정리. 신체의 일부, 소유물, 생각 등 주체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나 사물이나 사람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여줍니다. 자, 예문을 보면 할머니께서 약속이 있으시다라고 했어요. 자, 있는 거, 약속이 있다 이렇게 쓰죠. 있는 건 약속이죠. 할머니가 있는 게 아니야. 그죠? 할머니가 있는 게 아닌데 이 약속은 할머니의 약속이야. 그럼 누구를 높여야 돼? 높임의 대상은 할머니죠. 이 할머니가 높임의 대상인데 무엇을 높임으로써? 있으시다라는 말의 주체는 얘인 거예요.
약속을 높임으로써 요 높임의 방법을 통해 할머니를 높이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높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이건 주체와 관련되기 때문에 높여주는 거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요거 하나 기억. 간접 높이면은 특수어휘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럼 이때 계시다 대신에 뭘로 고친다? 너희들 중학교 때 이거 했을걸요? 뭘로 고치면 돼요? 위에 있잖아. 있으시다.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그죠? 했습니까?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둘 다 간접 높임인데 아래쪽 간접 높임에 특수어휘 쓴다 못 쓴다? 못 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특수어휘 기억해 두자. 대표적인 거 모시다가 아니죠. 주무시다, 계시다와 같은 아이들 대표적으로 특수어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말고도 더 많은데 일단 그것들 기억을 해두자. 됐습니까?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이제 마지막 높임의 마지막 객체 높임. 객체 높임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얘를 외워야 돼요. 특수어휘. 자, 요거 순서를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모시다, 들이다, 뵈다, 자, 그리고 여쭈다. 요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밑에 정리한 것과 좀 다르게. 자, 그래서 하나의 예문으로 만들어 봐. 자, 내가 할머니를 모셔다 드리면 뵙고 여쭐 수 있어요. 자, 여쭙다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쭈다. 그지? 뭔가 말하는 거잖아. 질문하는 거. 자, 내가 할머니를 모셔다 드리면 뵈고 여쭐 수 있어. 됐어? 아예 그 문장으로 기억해 두고요. 얘네 4개는 외워놔야 됩니다. 물론 뵈다 말고 뵙다도 있고 여쭙다도 있어요. 밑에 있는 대로 여쭙다도 있는데 위에 있는 요 4개를 외우자. 알겠죠? 자, 어떻게 하자고요? 모셔다 드리면 뵙고 여쭐 수 있어요. 그죠? 뵈고 여쭐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자고? 모셔다 드리면 뵈고 여쭐 수 있다. 그렇게 좀 외워놓자. 자, 그러면 객체는 뭐라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목적어나 부사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예문을 보면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아, 예문 보기 전에 이거 하나 빼먹었네. 체연의 부사 격 조사 뭐가 붙는다? 조사 깨가 붙기도 해요. 부사해. 자, 영희는 그 문제를 선생님께 여쭈어 보았다. 여쭈어라는 특수 어휘 썼죠? 그리고 뭐 썼어요? 깨 썼죠? 이렇게 나타나는 아이입니다. 이해되죠? 자, 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자, 누구를 높였어?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그죠? 목적어를 높이기 위해서 모시다라는 특수 어휘를 썼어요. 그죠? 맞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무슨 높임? 객체 높임이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요, 우리 이 생각을 꼭 해야 돼. 주체와 객체라는 말 구분하자. 상대는 되게 쉬워. 말을 듣고 있는 사람 청자니까, 학수야, 그지? 청자니까 어렵지 않은데, 이 객체와 주체가 헷갈릴 때가 있어. 자, 이거 이렇게 보자. 자, 주체란 뭐라고요? 서술어의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 한마디로 서술어의 동작 또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야. 내가 예쁘다 그러면 내가 예쁜 거야. 그치? 예쁜 상태는 주어. 내가 갖고 있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내가 먹는다 그러면 내가 먹는 거야. 말 그대로. 먹는 행위를 누가 해? 내가 하죠. 그게 주체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객체는요, 우리 그 전에 얘기했던 대로 뭐라고요? 대상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어떤 대상이야? 어떻게 해요? 여쭈어 보았어요. 여쭈어 보는 대상이 누굽니까? 선생님이죠. 그죠? 여쭙는 행위를 당하는 대상이지, 대상. 맞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는 거야? 객체가 된다는 거야. 됐죠? 이거 구분해야 돼. 왜? 실제로 문제 나오면 객체 높임과 주체 높임이 생각보다 자꾸 헷갈려요. 특히나 모시다 이렇게 나오면 아까 계시다나 주무시다처럼 시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자꾸 이거 정확하게 암기 안 한 친구들이 이걸 주체 높임인가? 뭐 이렇게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그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 조심하시고요. 자, 우리는 옆으로 가서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거기요. 요거 하나만 해볼래요? 4번. 4번 하나만 해보자. 자, 빨리 한번 4개 고쳐보세요. 4개. 4번. 1, 2, 3, 4. 되게 쉽다. 그치?
엄청 쉽네. 그지? 4번. 자, 왜 쉬워요? 자, 볼게요. 4번의 1번 같은 경우는 너를이라는 목적어가 문제죠. 그죠? 모시고는 분명히 무슨 높임? 객체 높임의 특수 어휘였어. 그런데 너를이라는 대상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죠. 따라서 얘를 어떻게 고쳐야 돼? 이렇게 고쳐야겠죠. 그죠? 아마 잘 고쳤겠지만 이유를 알고 가야 돼요. 맞습니까? 객체 높임의 특수 어휘 4개를 볼 때는 언제나 목적어나 부사어가 높임의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 노래를 부른다. 어때요? 누가 부르는데요? 삼촌께서 일단 주격 조사를 통해서 높였죠. 그죠? 노래를 부르신다 되겠죠. 쌤 쓰진 않을게. 부르신다 되겠죠? 그 다음, 할아버지께서는 귀가 밝다. 왜 틀렸어요, 이거? 자, 귀라고 하는 건 누구 거? 할아버지 거. 할아버지의 신체의 일부죠? 자, 그럼 높임의 대상, 여기 깨서를 붙인 할아버지는 높임의 대상 맞습니까? 즉 주어로서 주체로서 높임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알고 보면 이 밝은 건 누가 밝지만 사실은 귀가 밝지만 귀를 높이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야 돼요? 발의시다. 이렇게 고쳐야겠죠. 그죠? 발의시다. 이렇게 고치면 되겠네요. 이렇게 고치면 되겠다. 뭘 써서? 서너머러미 시를 써서 높이면 되겠다. 마지막, 아버지가 힘들게 설거지를 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건 되게 간단하대. 아버지? 깨서, 그죠? 자, 이때 조심할 건 이거예요. 설거지를 하는 놈.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 누구야? 설거지를 하셨다라고 했잖아. 이 하는 대상이 누구다? 아버지였어. 설거지를 하는 대상이 누구? 아버지였잖아. 아버지. 했습니까? 요 행위에 뭐가 된다? 주체가 된다. 그죠? 하는 행위의 주체가 된다. 그렇게 잡아내면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는 깨서를 고쳐주면 되겠네요. 자, 그런 형태로 바꿔 놓을 수 있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어서 뒤로 좀 넘어갈게요. 뒤로 넘어가서 시간 표현까지 빨리 한번 봅시다. 원래는 시간 표현 좋죠? 시간 표현 있지? 자, 시간 표현으로 갈게요. 시간 표현. 자, 시간 표현은 여러분들 역시나 이것도 중학교 때 했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할 때 신경 써야 될 것들 중심으로만 볼게요. 막상 중학교 때 했어도 또 막상 문제 나오면 또 틀려. 자, 학수야, 여기 보자. 석종이도 여기 보세요. 칠판을 보라고 그래야 되냐? 여기 앞에 보세요. 자, 시간 표현이란 화자가 무엇하는 것? 전달하는 사건. 전달하고자 하는 사건이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언제 이루어지는지를 본 거야. 즉 사건시와 발화시의 관계를 보는 게 시간이에요. 자, 뭘 본다? 사건시와 발화시의 관계를 보는데, 자, 시간 표현에는 다시 두 종류, 시제와 동작상이 있습니다. 자, 영어 시간에 아마 동작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시제에 대한 이야기도 영어 시간에 많이 쓰죠? 워낙에 영어 시간에 많이 했던 아이야. 그래서 그거 그대로 정리해도 크게 문제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한 번만 확인하자. 시제는요, 어떤 일이 과거인지 현재인지 앞으로 일어날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즉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과거예요. 자, 과거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어디 있어요? 앞에 있죠. 그죠? 어떤 게 먼저인지 알겠죠? 화살표의 방향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게 먼저 있던 거지. 사건시가 먼저, 얘가 나중에. 그죠? 간단합니다. 그런데 나타내는 방법이 문제예요. 자, 세 가지를 생각해요. 선어말 어미와 관형사형 어미와 시간부사어라고 하는 세 가지를 가지고 표현을 해냅니다. 자, 선어말 어미는 뭐 있더라? 요런 아이들이 있더라. 앗, 엇. 요게 가장 일반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무엇도 있더라? 어덧이나 아덧도 있고 더도 있더라. 그래서 더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라고 돼 있어요? 경험에 대한 회상이다. 경험에 대한 회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학수야, 학수가 어제 그저께 일요일에 뭐 했어, 학수? 집에 있었어요? 아무 데도 안 가고 집에만 있었어? 자, 학수가 마트에 갔다고 치자. 그럼 내가 학수를 우연히 마트를 지나가다가 학수가 마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학수가 마트로 가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맞습니까? 그 경험에 대한 회상. 맞습니까? 그런 형태가 가능한 거예요. 나중에 요거는 추가로 이야기할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더가 붙으면 뭐다? 과거 시제이더라. 됐죠? 그 다음 관형사형 어미인데요. 자,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관형사형 어미 파트가 문제예요. 특히나 뭐가 문제냐? 요 녀석이 문제입니다. 자, 니은 같은 경우요. 자, 무엇과 결합해서 쓰인다? 여기 있는 동사와 결합해요. 뭐랑 결합해? 동사와 결합할 때는 니은이 과거를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내려가 보면 자, 똑같은 니은이 있는데 여기 니은 있죠? 똑같은 니은이 있는데 이 녀석이 뭐랑 결합하니까요? 자, 여기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랑 결합하면 이거 뭐라고 돼 있어? 현재라고 돼 있죠? 요거 구분해야 돼. 그래서 니은 붙었을 때 품사가 뭐냐에 따라서 과거와 현재가 달라지는 거야. 똑같은 니은이지만. 근데 예문 보면 되게 당연해요. 자, 보자. 그가 입은 바지가 참 멋졌다라고 했어요. 자, 거기 다시 올라가서 요 예문을 볼게요. 여기 있는 예문. 그가 입은 바지가 참 멋졌습니다. 자, 여기 입은이라고 할 때 니은이 쓰인 거 맞죠? 자, 입다는 동사입니다. 자, 얘가 입는 행동은 언제 했어요? 옛날에 했죠. 설마 내 앞에서 지금 입고 있진 않겠지, 그지? 말하고 있는 이 순간 입고 있으면 되게 짜증나죠, 그죠? 벗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 아니야? 좀 민망하다. 자, 요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야. 자, 그런데 밑으로 가보면 뛰는 모습을 보니 말고 요 맑은 거 볼게요. 맑은 하늘을 보니 기분이 상쾌하다라고 했어. 자, 막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형용사 맞습니까? 깨끗한 거잖아. 깨끗한 거. 그죠? 막다가 그러면 깨끗하다로 바꿔보자. 깨끗하다 형용사 맞죠? 깨끗한 하늘을 보니 이렇게 바꾼다면 현재 맞습니까? 현재 깨끗한 거잖아요. 그죠? 됐나요? 자, 니은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뭐가 된다? 과거가 되기도 하고 현재가 되기도 해요. 반드시 구분하자. 요 녀석만 좀 조심하면 돼요. 자, 그리고 자, 동사나 형용사 모두에는 여기 다시 올라가서 자, 더는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에도 다 쓰입니다. 과거 동사에도 쓰여요. 자, 여기 던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여기 위에 있는 말만 보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더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에 모두 사용됩니다. 모두 사용이 되는 아이예요. 사용되고 과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자, 과거에서의 마지막은 시간 부사어가 있어요. 시간 부사어. 시간 부사어는 뭐 이건 너무나 쉬워. 어제, 아까, 옛날 뭐 이런 애들은 다 시간 나타내죠? 그 중에도 과거 나타냅니다. 그죠?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똑같이 선어말 어미, 관형사형 어미, 시간 부사가 있는데 시간 부사는 할 거 없어요. 이거는 현재를 나타내는 아이기만 하면 돼. 자, 중요한 건 자, 선어말 어미 동사일 때는 요 아이가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일 때는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뭐가요? 선어말 어미가 없는 거야. 자, 봐봐요. 먹는다라고 하면 동사에서 현재 맞죠? 내가 지금 밥을 먹는다. 자, 거기 있는 대로 오솔길을 걷는다라고 하면 돼요. 근데 거기 예문처럼 정원의 꽃이 예쁘다라고 해야지 얘를 정원의 꽃이 예쁜다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지. 그렇게 표현하면 틀린 문장이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뭐 해보자. 동사, 형용사 구별할 때 지금 위에서 했던 거 그대로 갖고 오면 돼요. 뭔데요? 아까 앞에서 우리 명령형, 청유형 가지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죠? 자, 그거 가지고 구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얘기한 뭔데? 관형사형 어미 니은 붙어서 과거인지 현재인지 또 하나 관형사형 시제 선어말 어미 니은이나 는을 붙여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해됩니까? 간다 이건 말이 되죠? 간다 됩니다. 여기 니은 붙은 거예요. 이게 니은이야. 그죠? 요거는 됩니다. 동사니까.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요? 너희가 잘 알고 있는 형용사 기쁘다. 시험 합격하면 기쁘겠죠. 그죠? 기쁘다. 그러면 기쁜다 된다 안 된다? 요거 안 되죠. 그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붙여보고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러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능력은 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동사 형용사 구별할 수 있다.
동시에 시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다음 세 번째. 자, 현재 시제를 쌤이 요걸 얘기 안 했어요. 사건 일어난 시점과 말하는 시점. 뭐 이게 이제 뭐야? 사건시고 발화신데 앞에서 했던 아이니까 요게 일치하면 현재가 되겠죠. 자, 상대적으로 미래 시제는 뭐였어요? 발화시가 앞에 있고 사건시가 뒤에 있네요. 그죠? 자, 그럼 다시 서너머럼이 뭐가 쓰이고 get이 쓰이고 의리가 쓰입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거 get인데 요 get이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설명하니까 그걸 좀 이따 볼게요. 자, 그 다음 관형사형음이 의, 리을이 붙는 경우 있고요. 시간보사, 레일, 모레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다만 자, 우리는 요 이야기를 좀 봅시다. 자,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서너머럼이 아덧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른쪽 위에 있어요. 그죠? 여기 보자. 서너머럼이 아덧 같은 경우요. 자, 완료된 상황. 완료됐다는 얘기는 옛날에 끝나버린 거야. 그지? 또는 자, 요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짐을 나타내는 것. 완료된 상황이 이어지거나 또는 자, 미래에 대한 확신. 특히나 이걸 잘 기억을 해주세요. 미래에 대한 확신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 나는 아버지와 많이 닮았어. 자, 아버지와 닮아진 건 언젠데? 닮다는 사실 형용사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옛날에 닮았죠. 그죠? 태어날 때부터 비슷했을 거야. 그런데 자, 그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럼 현재는 아니에요? 현재도 닮아 있어요. 그죠? 이럴 때 쓰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얘는 과거 시제입니까? 현재 시제입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일단은. 그죠? 닮았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라고 보죠. 얘네들은 다 현재로 봅니다. 현재 또는 미래로 봐요. 얘는 현재, 얘는 미래. 이렇게 봅니다. 왜 그래요? 그거 언니 것인데 넌 이제 언니한테 혼났다. 혼났다는 어떻게 해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야. 자, 봐봐.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여러분들 예문 그냥 생각만 할게요. 너희가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해요. 그러면 자, 입안에 있는 10명, 9명은 무엇 할 거야? 대학에 다 합격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왜? 미래에 분명히 일어날 일이야. 그지? 여기는 10명은 다 대학에 갈 거잖아. 그지? 그냥 대학 그러니까 섭섭해요? 다 서울대로 바꿀까? 다 서울대에 합격했다.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미래야. 그래서 뭐라 그래? 확정적 미래라고 합니다. 좀 더 가깝게 얘기해 보면 요즘 너희가 많이 하는 거. 자, 텐텐 요즘 수학 문제 다 풀었어요? 첫 문제? 그거 언제까지 풀라고 얘기 있어요? 요즘 그 얘기 안 하세요? 지난번에 막 밤새 가면서 문제 풀고 막 그러고 있더니. 자, 예를 들어 내일까지 첫 문제를 다 풀어야 돼. 첫 문제를. 그러면 자, 아직까지 내가 500문제밖에 못 풀었다면 500문제 다 풀려면 확실하죠. 뭐예요? 밤을 새워야 될 게 확실해요. 그죠?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어? 오늘 잠은 다 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뭐예요? 미래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는 방식의 아십니다. 됐죠?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아덧과 대비되게, 아덧의 요 첫 번째 예문, 요 녀석과 대비되게 쓰이는 자, 얘는 상황의 지속이었잖아. 요 지속과 대비되게 표현한다면 요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닮았다가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때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닮았었다 그러면 아덧이 쓰였잖아. 아덧. 그지? 아덧이 쓰이면 얘는 단절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 아빠랑 아버지와 닮았었는데 내가 무슨 성형수술을 했던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아버지와 이젠 달라요. 이해돼요? 그러면 닮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닮았다와 닮았었다 분명히 의미상의 차이가 있어요. 그 구분 좀 해주면 좋겠고요. 자, 내려가 보시면 서너머럼이 get이 있습니다. 이 서너머럼이 get은 자,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다 어울릴 수 있어요. 동사나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이다죠. 이다하고 몽땅 같이 쓰입니다. 이겠다 이렇게 쓰일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추측과 의지와 또 가능성 또 능력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도 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get이 쓰였을 때 막상 여기 있는 추측부터 의지부터 가능성까지 이런 의미로 쓰였는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 실제 내신에서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근데 어렵지는 않죠. 비가 많이 왔겠다 그러면 추측이죠. 온 것 같지, 그지? 그 다음 축구 선수가 되겠다 그러면 의지겠죠?
이건 어렵지는 않은데 분명히 무엇과 미래 시제와 미래로 쓰이는 경우와 함께 이렇게 추측 의지 가능성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까지 한 번 더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시제였고요. 자, 아이고. 자, 여기 동작상으로 좀 가볼게요. 요 이야기 빨리 좀 할게. 동작상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야기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잠깐만 이야기하고 갈게요. 동작상은요, 진행이냐 완료냐의 문제입니다. 자, 얘들 영어 시간에 ing 붙는 진행상 많이 봤죠? 그리고 ed가 붙는 뭐 완료들 많이 봤을 거예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런 거 많이 봤죠, 그죠? 그게 국어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건 아닌 게 실현 방법만 한번 보세요. 고 있다, 아어 가다, 으면서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또 아어 있다, 아어 버리다, 고서가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이 뭐가 된다? 동작 상이 됩니다. 됐어요? 그런데 요 녀석도 사실 문제가 많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마저 할게요. 시간 좀 오버돼서. 알겠죠? 아시겠죠? 자꾸 이렇게 목에 붕붕거려. 다음 시간에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줘. 선생님은 뭐 기억하겠지만 여기 동작상부터 다시 좀 봐야 된다라고 꼭 좀 얘기해 주고요. 일단 문제는 어디까지 푸느냐 하면, 자, 과제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니까요. 어디까지? 133쪽까지 과제입니다. 알겠죠? 동작상 부분은 추가로 설명하고 다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알겠죠? 133쪽까지 과제 정확히 해가지고 오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아요. 네, 고생했어요. 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영상 보내주면 주말에 좀 보자.